조사 앞서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기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판은 탄핵 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물론 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서 진행이 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각종 고발 사건 또는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형사 사건과 이 사건을 혼동해서 변론이 좀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지금 정리된 5가지 유형에 집중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형사 재판하고 좀 혼동돼서 하시는 말씀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쟁점을 좀 축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준비기일에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추위원 측에 저희들이 몇 가지 성명 구한 것,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이 요청했던 성명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십사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수사 기록을 보시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추 사유의 조금 더 구체적인 특정, 또 하나는 지금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과 관련돼서 한쪽 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남용 유형으로서의 강요, 또 한쪽 유형으로는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좀 같은 사실관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지적한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 모순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청구인이 얘기한 것처럼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수사 기록이 검토가 다 끝나면 당연히 저희가 정리해서 변론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께서 요구하는 그런 구성명 사항도 다 포함을 해서 다 정리를 하고, 다만 이제 뇌물수수하고 직권남용의 죄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가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또 판례도 90년대 판례도 있고 해서 그것도 나중에 준비 서면을 통해서 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밝히겠습니다. 지금도 또 죄수론이 나오시는데 이게 탄핵 심판입니다. 그래서 자꾸 형사법하고 혼용 안 해주셨으면 그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피청구인 대리인께도 지난 준비기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피청구인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지금 1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대통령 이른바 측근 소추 사유서에 적혀 있는 말을 그대로 따르면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 이런 표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유형과 관련돼서 피청구인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비서실 조직이 완비되기 전에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준비기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신 건지 또 언제까지인지 이걸 좀 밝혀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으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진성 재판관께서 2014년 4월 16일에 대통령 일정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직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속히 해주셔서 쟁점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 관련돼서는 먼저 지난 준비기일에 갑제 1호증부터 49호증에 2까지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잘 이미 다 보셨겠습니다만 갑제 1, 2호증은 공소장이고 갑제 3호 우선 지난 기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증인 신문을 하면서 양측 대리인들께 증인 신문에서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달라, 이런 말씀을 좀 몇 차례 드렸기 때문에 제가 증거 체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을 때 제가 중복 질문은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중복해서 자꾸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답변을 축약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어느 보도를 보니까 제가 호통을 쳤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혹시 제가 그렇게 좀 호통을 친 걸로 받아들이셨다면 피청구인 대리인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누차 계속 제가 준비기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탄핵 심판이고 더군다나 일반 공직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위를 건 탄핵 심판이라서 매우 중요한 재판이고 형사재판과는 차원이 다른 재판입니다. 근데 너무 이 사건이 주된 증거가 현재까지는 형사 기록이다 보니까 너무 형사재판과 같이 진행이 돼서 이것은 지금 우리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재판이 형사재판처럼
운영되는 것은 절차를 우리가 준용할 뿐이지만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또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뜻이지 다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과 관련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도 명백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판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안종범 씨의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종범 씨의 수첩은 형사소송에서 본다면 증거물 겸 증거 서류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심판정에는 증거물 원본은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증인이 그 원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여서 이 수첩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수첩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원본 존재 및 그 진정성에 대한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수첩이 위법 수집 증거인지 여부는 그 수첩 원본이 제출될 일반 법원에서 재판에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설명을 좀 축약해서 드렸었고요. 우리 법정에서 우리 심판정에서 채택된 증거는 안종범의 증언 및 그 진술입니다. 그리고 안종범의 진술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닌 것은 전혀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피청구인이 말씀하시는 이의는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지금 형사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수첩, 증거물인 수첩이 그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어서 위법 수집 증거이다. 따라서 그 위법 수집 증거를 기초로 한 안종범의 진술은 이른바 영미법에서 말하는 독나무에 열린 독과실이다. 그러므로 증거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수첩이 독나무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그 형사법정에서 판단이 될 것이고요. 우리 법정에서 보면 우리는 형사 기록의 일부만을 가지고 지금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기록에 보면 이 안종범 수첩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된 물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관상 적법 절차는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현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사법정에서 판단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볼 경우 이건 가정적 판단입니다. 그렇게 볼 경우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론이 나온 미국의 판례는 물론이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2차적 증거가 무조건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판례를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미국이나 우리 대법원이나 일관된 이론은 그런 것이지요. 이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익과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권리 보호 이 두 가지를 이익을 형량해서 진실 발견의 공익이 큰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미국 대법원하고 우리 대법원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법 정신은 그렇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다루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 지금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심판정에서는 그 소추 의결의 당부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피청구인의 범죄 행위 유무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진실 발견의 공익이 국회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피청구인 본인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재판에서는 피청구인의 범죄 행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물론 피청구인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이 탄핵 심판정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보다 월등히 큰 공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다 가정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의는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지 이 법정에서는 진실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이 진실 발견은 국회 측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너무 형사 절차적인 마치 지금 피청구인께서 마치 무슨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하는 듯한 절차로 진행돼서는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범수석과 최순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로 기소하였고 2017년 1월 19일 특별검사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뇌물공여죄 등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재판 사정을 종합하면 삼성그룹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은 논정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소추 의결서 중 삼성그룹 관련 소추 사유는 이유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한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 서면에서 법리 주장을 상세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욱 변호사님이 오셔서 이제 변론을 하시니까 정말 좀 이제는 형사재판 같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이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엄중한 사건인데 마치 무슨 대통령이 피고인인 것처럼 재판이 진행이 돼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모습이 좀 아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사 앞서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기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판은 탄핵 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물론 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서 진행이 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각종 고발 사건 또는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형사 사건과 이 사건을 혼동해서 그 변론이 좀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지금 정리된 5가지 유형에 집중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형사 재판하고 좀 혼동돼서 하시는 말씀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쟁점을 좀 축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준비기일에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소추위원식에 저희들이 몇 가지 성명 구한 것,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이 요청했던 성명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십사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수사 기록을 보시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소추 사유의 조금 더 구체적인 특정, 또 하나는 지금 그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과 관련돼서 한쪽 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남용 유형으로서의 강요, 또 한쪽 유형으로는 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좀 같은 사실관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지적한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 모순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청구인이 얘기한 것처럼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수사 기록이 검토가 다 끝나면 당연히 저희가 정리해서 변론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께서 요구하는 그런 구성명 사항도 다 포함을 해서 다 정리를 하고, 다만 이제 그 뇌물 수수하고 질문에서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달라 이런 말씀을 좀 몇 차례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증거 체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을 때 제가 중복 질문은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중복해서 자꾸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답변을 축약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그 어느 보도를 보니까 제가 호통을 쳤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혹시 제가 그렇게 좀 호통을 친 걸로 받아들이셨다면 피청구인 대리인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누차 계속 제가 준비기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탄핵 심판이고 더군다나 일반 공직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직위를 건 탄핵 심판이라서 매우 중요한 재판이고 형사 재판과는 차원이 다른. 그 직권남용의 죄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이제 판례가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또 판례도 90년대 판례도 있고 해서 그것도 나중에 준비 서면을 통해서 다 뭐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밝히겠습니다. 지금도 또 죄수론이 나오시는데 이게 탄핵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 자꾸 형사법하고 저 혼용 안 해주셨으면 그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피청구인 대리인께도 지난 준비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미 피청구인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지금 인류형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그 대통령 그 이른바 측근 그 소추 사유서에 적혀 있는 말을 그대로 따르면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 뭐 이런 표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유형과 관련돼서 그 피청구인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비서실 조직이 완비되기 전에 일부 그 연설문이나 홍보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준비기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신 건지 또 언제까지인지 이걸 좀 밝혀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으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진성 재판관께서 2014년 4월 16일에 대통령 일정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직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속히 해주셔서 쟁점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 관련돼서는 먼저 지난 준비기일에 갑제 1호증부터 49호증에 2가지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잘 이미 다 보셨겠습니다만 갑제 1, 2호증은 공소장이고 갑제 3호 우선 지난 기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증인 신문을 하면서 양측 대리인들께 그 증인